네, 오늘 국회에선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건배를 했습니다. 잔은 들었지만 그 잔을 든 사람 속마음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주가 과연 지금이 봉건 시대냐 말이 되느냐라고 국회의원에게 반문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은 묵묵부답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자, 이 사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예결위가 오늘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회 사랑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회 사랑제에서 예결위원들이 오찬이 있었습니다. 뭐 한번 잘 해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가서 예결위원들이랑 이제 점심을 먹는 자리였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웃으면서 건배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국회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부와 여야가 좀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의 건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엄중한 시기에 웃으면서 건배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 국회의장이 있고 야당이 예결위원장도 맡았기 때문에 여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로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박성국 국장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와 같은 얘기지만 네. 조금 저는 저것이 가능했던 게 네. 야당의 여유랄까? 네. 야당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어떤 분위기. 야당은 지금 축배를 들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저것을 축배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야당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이 정국이 결코 나쁘지 않은 야당의 내년 대선을 생각할 때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야당 출신의 또 국회의장 또 야당 소속의 예결위원장 그리고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배가 통상적으로 식사에서 할 수 있는 네. 어떤 분위기 또 여야 간에 싸우는 것보다는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겠지만은 네. 조금 지금 분위기는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고 참담해하는 이런 분위기에는 조금 맞지 않은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있고요. 황교안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정부 쪽 분들은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잘 좀 해달라 건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주광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인데 여기 포함됐네요. 예, 새누리당 의원도 정무비서관 출신이죠. 청와대 정무비관 출신인 주광덕 의원도 저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정부에 있었던 김재원 정무수석,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 아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청와대와 정뿐만 아니라 당에 있는 여당 의원도 저기 가서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비판도 있으나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금 사과 회견을 하고 최순실 사태가 온 날을 뒤엎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대화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예산안 전국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건배를 했다라고 저는 선회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결위에 출석했거든요.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알고는 있었던 겁니까?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줄줄 뭔가 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보내셨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연설문 그 작성 과정에서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지금 답변도 모르고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지금 시스템은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감찰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매일 저녁 30cm나 되는 대통령 보고서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허수아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 봤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주셔야 되니까요. 혹시 알고 말씀하신 건가요? 위증을 하신 겁니까?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그럼 보도 보고 아신 거고요? 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었던 거겠죠. 오늘 예결위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는데 네. 그런 최순실 씨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위증을 했다라면 알고도 어떤 숨겼다라면 하는데 정말로 비서실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예결위가 열리면 통상 국무위원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야당의 질의에 다 응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예결위원회에 출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청와대 상황이 평상시의 모습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반만 출석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끝까지 있어야 된다. 또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입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비서실장께서는 당연히 이 예결위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국정운영이 이 사태에 대한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차질 없이 국정운영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원종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으로서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이고 청와대 내에서도 겉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 돌아가셔 봐야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일을 하시죠. 계속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 의원들의 비아냥 계속됩니다. 자, 어제 대통령 오후 3시 45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서 사과 회견을 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윤경인 부장. 네. 지금 이제 대통령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들리는 소식 보면 전화 통화는 참모들하고 좀 한 것 같죠? 네. 어제 이제 뭐 잠시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표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그게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걸 시인하고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에게 대국민 사과 발표 이후에 일부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이 비서진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네. 미안하다, 그런 뜻을 일부 참모들에게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이요. 이제 오늘 석간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요. 박성 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진들은 전원 사퇴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논의해서 될 일인가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결정은 신속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을 때 네. 어떤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당에서까지도 어떤 청와대 또 참모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아마도 전체 일괄 사퇴를 할 것이냐 네. 뭐 또 이런 부분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것은 오히려 수습이 아니라 더 민심을 악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아까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고 또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된 이원종 네. 실장을 비롯해서 그 전체 수석들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어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제는 새누리당의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특별검사제 받아들일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앞장섰습니다. 돌팔매를 맞은 느낌, 그걸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다졌습니다. 소개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정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송환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결연한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순실 국정논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 저렇게 선을 분명히 긋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수를 쓰서라도 일단 사실관계 바로 잡고 국민들 오해를 씻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때 저럴 때 저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동욱 차장,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일이죠.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네.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빼돌렸다가 그 사실이 적발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을 했다. 그리고 뭐 십상시들이 개입을 해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담긴 문건을 빼돌렸다가 네.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요. 모두 그 문건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라고 밝혀지고 네. 그리고 박관천 경정은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단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 이외에 국정에 농단을 부리는 사람들이 누가 없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비선 이런 조직들이 국정에 개입한 흔적은 없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청와대와 검찰이 살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참담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자막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예전에 검찰 조사 받을 때 서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경찰 신분으로 파견 근무를 했던 박관천 경정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당시 기사까지 나왔었죠. 당시에 제 기억에 동아일보에서 그 단독 기사 썼던 건데 제목이 황당한 변명인가? 황당한 설. 아마 이런 황당한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엔 정말 누구나 다 황당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의 권력 시세 3위다 뭐 이것도 그렇지만 당시에 정윤회 문건 사태이기 때문에 정윤회라는 사람은 실세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윤회도 아니고 그 부인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권력서 2위다. 정윤회는 2위다. 그리고 대통령은 3위다. 이런 얘기를 하니 박관청 경장이 나름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겠지만 당시에 누가 그 얘기 믿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박관청 경정의 당시 말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일단 44개의 연설문 등 컴퓨터 파일이 외부에 유출된 것 관련돼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길 법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겪어봤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제 오늘 벌어졌던 일을 가리키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관련 그런 것인지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